저와 이제 날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얼마나 참고 참다가 좀 쉽지 않은 결심을 하셨는지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짧은 기간일지 모르고 또 긴 기간일지 모르지만 당사자께서는 정말 그 긴 시간이고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시다가 정말 쉽지 않게 결심하신 만큼 또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방법으로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의뢰인분들이 아직 이혼이 본격화되기 전에 오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기는 방법으로 도와드리게 되고, 가장 좋은 거는 미리 이겨놓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들어가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미리 몇 가지 준비를 잘 해놓으면 소송을 그냥 거치는 과정일 뿐 이미 이 자문 단계에서부터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기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처 오지 못하시고 뭔가 좀 스스로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어쩌다 보니 정말 좀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몇 가지 실수로 고생하시는 분을 보면서 미리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혹시 미리 오시지 않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이 몇 가지는 꼭 유의를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혼하는 데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들 알고 있으신데요.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 뭐 증거가 일일이 다 있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단을 받아보시고 이미 갖고 있는 걸로 충분한지, 만약에 증거 확보가 필요하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것부터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 사유와 관련한 증거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고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증거가 필수인데요. 예를 들어 소송이 들어간 후에 증거를 확보하려고 한들 상대방도 굉장히 주의할 수가 있고 또 이미 늦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 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이미 충분한지 좀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혼 및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련해서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 아는데 그게 증거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그런 걸 대화를 나눈다든지 해서 그런 걸 캡처해 본다거나 또 녹음을 해본다거나 이런 게 좀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이미 충분한지, 만약에 불충분하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거를 소송 전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재산분할 관련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 부부 사이의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해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정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다양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 앞두고 갑자기 전세 보증을 반환받아가지고 이건 빌린 거니까 갚아야 된다고 해서 갚고 현금으로 빼서 어디에 뒀는지 알 수 없게 이렇게 해버린다면 아무리 판결을 받은들 그 돈을 실제로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혼 소송 전에, 이혼이 본격화되기 전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해서 쉽게 말해 잡아둬야 되겠고요. 그런 거는 이제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잡을지 또 상대방의 재산의 형태에 따라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가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오시면 굉장히 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육권 부분인데요. 양육권과 관련해서 정말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아이를 진정위한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과연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키워야 될 것인지, 나는 어떤 부분을 아이에게 해줄 수 있고 어떻게 나를 위해 또 좀 어떤 부분을 확보해야 될지 이런 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예를 들어 전부터 아이를 계속 양육해왔고 아이와의 애착관계도 좋고 앞으로의 양육 계획은 이렇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주로 양육해야 되겠다는 것이 확신이 있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3자가 봐도 아이를 위해서 우리 이제 의뢰인분이 양육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아이를 상대방이 이제 뺏어가 버려가지고 소송기간 내내 이제 좀 몇 달 이상 아이를 잘 못 본다거나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리 대비를 해도 어쩔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겠지만 정말 미리 그걸 알고 그에 맞게 조치를 취했다면 아이도 고생을 덜하고
의뢰인도 고생을 덜하고 결국 승소할 거 참 수월하게 승소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형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절차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참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형사가 문제 안 되게 절차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안전하게 이제 보호하면서 양육권을 확보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걸 좀 미리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